로마에서 온 UN 디지털 인권기구 분석가가 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서 K-인증 모듈 사용 중지 문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국 기술을 전면 배제했다는 태국 담당자의 말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후 태국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전국 8개 지역의 공공시설이 멈추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조용히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배척당했음에도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차관의 한마디가 태국 정부 관계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그가 던진 말 한마디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충격을 주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디지털 인권기구에서 일한 지 5년 차. 저는 비앙카 루소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디지털 세계에선 국경이 무의미하죠. 제 업무는 각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시민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실사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시민정보 보호 시스템을 점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방콕의 공기는 습하고 따뜻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정부 청사로 직행했죠.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익숙한 로고가 들어왔어요. 벽면에 붙어있던 K-인증 모듈 사용 중지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죠. 태국 디지털부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전에 사용하던 한국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전면 배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식으로 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울렸어요. 2년 전 서울에서 본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완벽에 가까웠던 그 구조가 말이죠. 당신들 시스템이 한국 걸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건 아세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더군요.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저희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여러 모니터에 태국어로 된 코드와 시스템 구조도가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했죠. 하지만 디지털 시스템 전문가인 저로서는 뭔가 어색한 점이 보였어요. 마치 원래 있던 뼈대 위에 새로운 살을 덧붙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고 태국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새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공허한 말들로만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시민응답 기반 전자행정 시스템의 우아함에 비하면 조악해 보였거든요. 그 시스템은 시민을 먼저 인식하고 정책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유일한 구조였습니다. 태국은 그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정치적 이유? 아니면 단순한 무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둘째 날, 실제 시스템 운영 현장을 방문했어요. 방콕 외곽의 데이터 센터였죠. 이곳에서 태국 전역의 시민 정보가 처리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직원들의 표정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실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물론 초기에는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여러 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경고들은 무엇인가요? 아, 단순한 시스템 알림일 뿐입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엔지니어가 살짝 다가와 속삭였죠. 실은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요. 시민정보 오입력, 이중 발급, 민원 처리 누락. 매일이 전쟁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 한국 시스템 땐 입력 실수도 자동으로 정정됐는데요. 지금은 그런 기능이 없어졌어요. 실수가 그대로 시스템에 반영되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멋져 보이는 새 시스템이지만 그 속은 허술했어요. 수만 건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현지 방송을 보게 됐어요. 흥미롭게도 태국 방송국에서는 시스템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제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더 유연하고 빠른 시대이니
초기 어려움은 당연한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현실과 보도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디지털 민원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 지친 표정의 직원들. 누군가 외쳤죠. 왜 예전처럼 온라인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전에는 됐잖아요. 셋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태국의 새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자랑하는 기사였죠. 현실과 언론 보도의 괴리가 더욱 커 보였습니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태국 내부 엔지니어였습니다. 루소 씨, 큰일이 났어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즉시 정부 청사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이 충돌하며 태국 전역 8개 지역의 공공시설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죠. 병원 예약, 지하철, 주민센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물었어요.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코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체 복구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울에서 본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시스템에는 자체 복구 알고리즘이 있었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 복구하는 기능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자체 복구 코드는 남아있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한 듯 목을 가다듬더니 대답했어요. 모두 제거했습니다.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3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었죠. 소셜미디어에는 불만이 폭주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시위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국 디지털부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배척했던 기술에 다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우리가 한국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고 과거의 기술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체면을 살필 때가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받고 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조용히 긴급 회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유엔 관계자로서 그 과정에 함께했죠. 원격 화상회의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디지털 정부부 차관과 몇몇 엔지니어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놀랍게도 화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태국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현재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 측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복구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요청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토록 배척했던 기술에 다시 손을 내밀다니.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것이죠. 한국 측 관계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움을 거절하진 않습니다. 태국 장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한국 측 차관의 다음 말에 그 표정은 곧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배척했다는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협력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차가운 사실이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 법이죠. 회의가 끝나고 한국 측은 즉시 원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어요. 마치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철야 작업을 시작했고 태국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자 즉시 달려온 한국 측의 모습.
반면 자존심 때문에 국민을 고통받게 한 태국 정부의 결정. 어느 쪽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된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철야 작업 덕분이었죠. 하지만 완전한 복구는 아니었어요.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현재는 응급처치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해요. 태국 장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구축이라면 한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호환되어야 해요. 현재 상태로는 언제든 또다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모든 과정이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어요. 태국 정부는 시스템 정기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상황을 축소했죠.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한국 시스템을 배척했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의 모든 사업을 뒤엎고 싶어 했죠. 한국 시스템은 이전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너무나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발전을 희생한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협력 강화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태국이 다시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은 더 이상 이전처럼 기술 전수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조항에 제한적 사용 문구가 붙었고 핵심 기술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태국 장관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왜 이전처럼 모든 기술을 공유해주지 않는 건가요? 한국 측 차관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기술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 법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스템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한국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기능은 복구된 상태였죠.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이전보다 시스템이 느려졌기 때문이에요. 태국 내부에서는 조용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기술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어요. 다른 나라의 좋은 기술을 배척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었죠. 저는 방콕의 카페에 앉아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국경이란 무의미합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왔건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죠. 하지만 인간의 자존심이 때로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태국 디지털부의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루소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배척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요? 제가 망설이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보고서에도 그대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심호흡을 한 후 답했어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왔든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배척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우선이었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네요. 며칠 후 저는 UN 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와의 대화였어요. 한국 정부는 태국의 요청에 왜 그렇게 빨리 응했나요?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품격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배척당했음에도 도움을 청하자 즉시 달려온 모습.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두고 저는 태국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어요. 태국 측은 제 보고서가 향후 디지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기술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은 또 얼마나 큰지,
모든 것을 솔직히 담아내려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위기 상황에서 보인 두 나라의 대조적인 태도였어요. 태국은 자존심 때문에 도움 요청을 망설였고 한국은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 차이가 두 나라의 디지털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유하느냐가 진정한 발전의 열쇠라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건 태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웃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기술은 감정이 없지만 배척당한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홀가분했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태국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됐지만 제 임무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니까요. 저녁에 태국 디지털부 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긴장된 마음으로 장관실을 찾았어요. 솔직한 보고서 감사합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웠습니다.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의 원천보다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시민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사건이 태국에 좋은 교훈이 된 것 같았어요.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니까요.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태국 거리를 바라봤어요. 이제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시민들의 일상도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국가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배척당했음에도 도움을 청하자 즉시 응한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유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해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최종 보고서를 UN 디지털 인권기구에 제출했어요. 이번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술 민족주의의 위험성, 국제 협력의 중요성.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사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사과는 아니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한 조용한 사과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태국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빌릴 수 있어도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렵다는 것이죠. 태국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과정이 더 단단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그렇듯 국가 간의 관계도 시행착오를 통해 성숙해지니까요. 한 달 후 태국에서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태국의 특성을 살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어요. 이름도 의미심장했죠. KT 파트너십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이름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픈 경험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존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초청장이 놓여 있었어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디지털 협력과 신뢰 구축이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 초청장이었죠. 태국의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초청을 수락하며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인간의 본성, 신뢰와 협력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카페에 앉아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기술은 빌릴 수 있어도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렵다는 교훈을 간직한 채로 저는 다음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점점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 기업들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처음에는 경제적 이점을 내세운 선택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와 데이터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태국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중앙병원의 AI 의료 시스템 마비로 인한 환자 피해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태국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솔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만 좇아 한국을 외면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기술진을 국제 전문가 그룹으로 초청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태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국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솔직한 고백에 분노하는 한편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인정한 것에 허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국계 글로벌 IT 기업의 아시아 담당 매니저가 기록한 태국의 실수와 한국의 귀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태국 방콕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태국 상무부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태국 지사 확장 프로젝트 책임자로 파견된 지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유럽계 글로벌 IT 기업의 아시아 사업 개발 담당 매니저로서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AI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다니엘 하워드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디지털 경제부 차관인 소른 씨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 측에서는 기존 파트너였던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들과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중국 측의 제안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른 씨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한국 출장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본사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현지 정부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라는 것이었죠. 물론 태국 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저희 회사는 귀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말에 소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중국 기업들의 제안이 경제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너무 좋은 조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기 마련이었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방콕의 소나기를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외면하고 중국을 선택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첫 달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시한 조건과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었고 태국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가득했죠. 저 역시 처음에는 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태국 관료들과 중국 기업 대표들이 서로 등을 두드리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 들어서자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했던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데이터 송수신 딜레이가 발생하고 번역 모듈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초기 단계의 버그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중국 측 기술 책임자인 왕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이전에 한국 기업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테스트 단계에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선보였었죠. 오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초기잖아.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자료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아닌 중국을 택한 것이 맞았을까? 단순히 표면적인 비용 절감만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닐까? 다음 주 정기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를 보면 몇 가지 기술적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 부분에서. 하워드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초반 문제는 당연한 거죠. 우리 파트너사들이 빠르게 해결할 겁니다. 소른 씨가 저의 말을 가볍게 잘라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태국 측 기술 담당자 중 하나인 나롱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물소리에 섞여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경력 15년 동안 저는 항상 실용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운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달,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데이터 유출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일부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장되는 문제였죠. 하지만 곧 더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워드 씨, 우리 병원 시스템이 또 다운됐습니다. 오늘만 3번째예요. 태국 공공보건부의 피차이 씨가 전화로 다급하게 알려왔습니다. 클라우드 접속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요 공공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무거웠습니다. 소른 차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고 중국 측 담당자들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왕 씨는 또다시 약속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롱 씨가 저를 커피숍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이미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이 더 안전했다는. 하지만 위에서 이걸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미 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간 정보 유출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태국 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몇 년 전 함께 일했던 한국 기업의 기술 담당자 김 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는 마음이었죠. 불과 1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하워드 씨,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태국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김 부장은 친절하게도 기존 한국 시스템의 백업 및 보안 모듈 기록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술이 훨씬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 실제 기술력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방콕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뜨거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기술을 버리고 정치를 선택한 결과가 지금 태국 전역에서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내부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김 부장이 보내준 자료와 태국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비교하니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안했던 시스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있어 보안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더군요. 반면 중국 측 시스템은 초기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간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한국 측 제안을 올려볼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국 정부와 중국 대기업 간에는 정식 협약이 체결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계약금이 오갔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상 상황을 알리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방콕 중앙병원의 AI 기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환자 데이터가 뒤섞이면서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수기로 차트를 작성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환자들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는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서 약물 투여량이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았어요. 2명의 환자가 과다투여로 위급한 상태입니다. 병원 IT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국 전역의 뉴스는 병원 시스템 붕괴와 그로 인한 의료사고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태국 정부의 결정을 맹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일부에서는 시위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을 때 태국 국민들의 분노를 담은 인터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이런 부실한 시스템을 도입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한 시민이 카메라를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다니엘, 상황이 심각해졌군. 본사에서도 태국 소식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시스템이 훨씬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뛰어났어요. 정치적 고려로 기술적 판단을 그르친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네. 구체적인 해결책은 있나?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태국 디지털경제부 차관 소른 씨와의 단독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소른 씨의 얼굴은 지금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도 밤새 잠을 설쳤을 테죠. 국가적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 문제입니다. 소른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중국 측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냥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 노트북을 열어 김 부장이 보내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한국 파트너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무상 기술 지원을 제안해왔습니다. 긴급 복구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한다면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소른 씨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부 회의가 필요합니다. 오후에 연락드리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에 불안감이 퍼져 있는 듯했죠. 점심 뉴스에서는 중앙은행 전산망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계좌 정보가 해킹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죠. 오후 늦게 소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회의를 마쳤습니다. 총리께서도 참석하셨어요. 긴급 복구 컨설팅 형식으로 한국 기업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언론에는 국제 전문가 그룹의 기술 자문이라고 발표할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에서 복구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팀을 꾸려 방콕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첫 비행편으로 방콕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되었던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 온 것이죠. 그날 밤 태국의 여러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호텔 창문을 통해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팀이 도착하면 진짜 승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이 실력을 증명할 기회, 태국이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될 기회, 그리고 저 자신이 옳은 판단을 했음을 보여줄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완나품 공항에서 김 부장을 포함한 한국 기술팀을 맞이했습니다. 비행기에서 간 내린 모습임에도 그들의 눈빛은 또렷했고 긴급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김 부장은 저를 보자마자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이내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하워드 씨, 오랜만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만나게 되어 유감이네요. 공항에서 곧바로 디지털 경제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부장은 노트북을 펼쳐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백엔드 시스템의 코어가 완전히 손상되었어요. 데이터 구조도 엉망이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소른 차관이 직접 나와 한국팀을 맞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전문가 그룹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모두가 이들이 한국에서 온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간단한 인사가 오간 후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의 팀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미 태국의 시스템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듯 했죠. 실제로 그들은 중국 기업이 태국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전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태국 프로젝트를 위해 2년간 준비했습니다. 김 부장이 작업 중에 말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 사용 패턴, 심지어 태국 특유의 네트워크 환경까지 모두 연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리고 정작 그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제외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병원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환자 데이터가 다시 정상적으로 표시되기 시작했고 의약품 투여 시스템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중앙병원의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용되는 맥락까지 고려합니다. 둘째 날, 한국팀은 더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소른 차관은 작업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팀은 몇 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틀 만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현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48시간이 지난 후 태국 방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주요 서버가 복원되었고 모든 보안 패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시스템 붕괴 대신 극적인 복구에 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분위기도 놀랍게 변했죠. 비난과 분노로 가득했던 해시태그는 이제 해시태그 한국 기술 승리, 해시태그 기술이 진정한 파트너와 같은 긍정적인 태그로 대체되었습니다. 중앙은행 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된 날, 저는 김 부장과 함께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보안 담당자들이 한국팀에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 기술진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김 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센터를 나오면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너무 늦게 다시 찾았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워드 씨,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볼 줄 아는 안목이죠. 한국 기업들이 가진 강점은 바로 그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저는 종종 숫자와 계약 조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너머에 있었던 것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소른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워드 씨, 총리께서 한국팀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회의가 가능할까요? 다음 날 총리 관저에서의 미팅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태국 총리는 김 부장을 비롯한 한국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더 나아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가격만 보고 판단한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제 전문가 그룹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언론은 이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소른 차관은 외교적인 언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파트너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방콕의 거리를 걸으며 느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안정화된 후 본사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호텔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혼란과 해결 과정을 되돌아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뢰는 속도보다 중요하다. 한국에서 배운 진짜 기술력. 보고서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국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의 초기 실패와 극적인 복구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와 단기적 이익만을 좇는 의사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핵심 제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기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죠. 마지막 문단을 쓰며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 제게 가져온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실용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중시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 최선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번 경험은 그 너머에 있는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신뢰, 헌신, 그리고 깊은 이해가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국이 버린 것은 단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과 실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저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만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번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한국에 돌아가시면 저희 본사에도 방문해 주시겠어요?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도전적인 경험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교훈을 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격표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 진정한 파트너는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야 할 곳이 처음부터 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요.
태국의 구름 위로 올라가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조용하다. 믿지 못한 건 우리의 오판이었고 늦게 돌아가도 해답은 결국 한국이었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